국민의 99%가 모르는 지원 제도가 있다. 이게 뭔가요? 못 찾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받는 분들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도 받아요. 와, 오늘 완전 꿀팁 너무 대방출이시다. 회사만 다니는 우리 2030 직장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차피 다 정해져 있고 어차피 안 되니까 대충 그냥 이제 하고 대충 살아 뭐 이런 느낌의 말들. 요즘에도 많이 이제 그런 말들 하시는 선배님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럴만도 한 게 월급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고요. 연봉 인상률이라는 게 회사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5%뭐 이렇게. 예. 특정 어떤 영업 직군 외에는 막 파격적으로 막 100% 올려줄게, 뭐 200% 올려줄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해진 월급 내에서 뭐 집을 하나 마련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13년에서 17년 정도 걸리잖아요. 한 번도 안 쓰고도. 그러니까 절망의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욜로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플래시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욜로 하다가 골로 간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월급만으로는 안 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시드머니가 적은 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는 분이 수익률 100% 냈어요. 그러면 200만 원 된 거잖아요. 네. 근데 10억 있는 분들이 연수익률 한 10%만 내봐요. 근데 1억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드머니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직장인들이 결국에 할 수 있는 전략은 자산은 그들보다 적으니 현금 흐름이라도 팍팍 개선시켜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월급만 가지고는 현금 흐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업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 계속 만들어가지고 시드머니 더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업을 해야 된다. 월급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내가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두 개의 파이프라인 끊겨도 괜찮고 맞습니다. 혹은 내가 능동적으로 싫은 거는 능동적으로 끊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명이 절야광 정약용이란 말이에요. 노하우 몇 개 방출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절약을 많이 할 것 같다. 짠테크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약이 돈의 절약이 아니라 시간의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데 최대한의 시간을 써라. 사랑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인간의 시간이 굉장히 유한하다.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발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데 모든 전력을 다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근데 일단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그러면 어떻게 벌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최초의 시도만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짠테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물까지 안 사먹을 각오로. 물은 떠다 먹으면 되거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도서관과 주민센터, 회사에 정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용해가지고 물값만 아껴도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5만 원으로 S&P 500 추종하는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쌓였을 때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산이 상승했을 때 그 기쁨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제 그 그릇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드머니가 쌓이고 자산이 모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물은커녕 그냥 스테이크도 사도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날을 위해 가지고 초기에는 딴테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단돈 1만 원이라도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 제가 꼬치꼬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떠먹여주는 돈 받기, 취업과 관련해서 500만 원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국가에서 사실은 그 인간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게 방치하지 않아요. 네, 웬만큼은 돈 지원해주고요. 취업 같은 경우에도 준비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준비하면 안 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신청을 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와. 6개월을 지원해줘요. 그럼 5, 6, 30, 300만 원 그것만 해도 그렇죠. 일단.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라에서 돈 많은 집 자제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안 주긴 해요. 중위소득 50% 이하 표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위소득표가 나올 텐데 이게 중위소득표에서 50% 이하인 분들, 그분들에 한해 가지고는 취업 준비하기 전에 6개월간 3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또 아까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배울 수 있는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현금화는 못 시키는데 대신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코딩 배울 수도 있고 디자인 배울 수도 있고 내 돈 들여가지고 학원 다니지 말고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학원 다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 꿀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탄소 포인트제라고 있는데요. 탄소 포인트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가전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탄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썼을 때 1년에 최대한 10만 원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라고 해가지고 내가 작년보다 적게 썼어 탄소를. 그러면 환급을 최대 10만 원 1년에. 근데 이게 지방에서는 탄소 포인트제인 거고 서울에서는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 이름이에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봤어요. 에코 마일리지 가입. 네. 그럼 자동차 보험료도 이제 할인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이제 내가 돈으로 이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쓸 때마다 그 포인트들이 적립돼가지고 1년에 36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어차피 교통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어차피 나가는 이동하려면 안 쓸 수 없잖아요. 거죠? 근데 그게 1년에서 거기서 이제 36만 원 세이브되면 이게 큰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부자라는 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 그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막 쓰다 보면 이제 그냥 완전히 개털되는 거죠. 복권 당첨돼도 결국에는 몇 년 못 가가지고. 개털되잖아요. 예, 맞아요.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은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키울 수 있다. 와, 진짜네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블로그로 작성해가지고 또 블로그 부업 형태로 또 돌릴 수 있는 거죠, 같이. 맞네. 네. 원소스 멀티 유즈. 온라인 세상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증을 계속 이제 한다는 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클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실제 실천했다는 그 인증을 계속 남긴다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높은 자원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제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증의 가치가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신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아, 진짜 이 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증의 가치, 신용의 가치. 네. 자, 일상에서 잠자는 돈 찾는 세 가지 방법도 있다고요?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내고 살아요. 아, 정말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물건 편의점에서 하나 사도 다 세금이 다 붙어 있고. 그렇죠, 부가세. 네. 모든 게 다 세금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낸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게 있는데 또 그거를 또 어떤 민간 업체의 어플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 주고 막 찾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고 미환급금 찾기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면 그러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내가 확인해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휴먼 예금 서비스라고 네. 또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내가 옛날에 어떤 데다가 통장에 넣어놨는데 못 찾은 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통장에 의무적으로 내가 그 카드 쓰기 싫은데 그 카드로 막 한 적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약간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공셔둔 돈을 약간 좀 네. 들어가 있는데 졸업하고 사느라고 막 잊고 살았어. 맞아요. 그럼 휴원 예금 들어가 보면 무조건 그런 데다가 몇만 원씩 뜯거든요. 아, 그렇구나. 많은 분들은 이제 몇십만 원도 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찾으면 와. 쏠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가전제품 살 때 또 네. 나라에서 또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 한정 고효율 가전제품 그 구매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잘 사는 집은 안 돼요. 예, 소득 어느 정도 낮은 그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매년 바뀌어요. 아, 네. 예, 가전제품들 보면 에너지 효율 1등급인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제품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쓰다 보면 전기가 적게 먹잖아요. 그쵸. 한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게라고 해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는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야, 진짜 이렇게 알뜰살뜰 나가는 돈을 줄일 만한 것들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 정가에 웬만하면 안 사고 네. 중고를 사거나 할인가에 사야 된다. 아, 진짜. 그리고 또 국민의 99%가 모르는 지원 제도가 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사시는 어떤 지역이 어디시죠? 서울. 그러면 서울도 이제 구별로 다르거든요. 어허. 지방도 그렇고요. 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민안전보험. 그 시별로, 구별로, 그다음에 도별로 이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그 보험회사랑 가입을 했어. 관공서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구의 구민인데 다쳤어요. 오케이. 혹은 어떤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구청에 청구할 수 있어, 보험. 아, 그럼 다쳤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네. 아. 그 상해 기준들은 그 구별로, 시별로, 도별로 다 달라요. 네. 자기 지역에서 어떤 혜택인지를 보고 시민안전보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보면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와. 다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다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를 들어가 본 다음에 이런 게 가입돼 있었네? 이러면 이제 청구해가지고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받는 분들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도 받아요. 와. 오늘 완전 꿀팁 너무 대방출이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아, 감사합니다. 예, 당이 떨어지네요.